드넓은 녹색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승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날카롭게 뻗어나가는 홈런, 그리고 주심의 손에서 번개처럼 터져나오는 레드카드의 섬광. 하지만 2024년 여름, 한국 스포츠 팬들의 시선은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디지털의 전장, 바로 유튜브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스포츠 드라마는 수많은 팬을 열광시키고 환호하게 만듭니다. 전통적인 거대 방송사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민 한 유튜버와 이에 대해 법적 절차 대신 플랫폼의 규제를 택하며 레드카드를 휘두른 거인 JTBC 간의 충돌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선 현대 미디어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삭제 전쟁의 서막은 프로야구 시즌의 열기마저 압도할 만큼 뜨거웠고 팬덤의 규모는 야구 팬들만큼이나 거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가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권력과 영향력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스펙터클입니다. 이제 이 흥미로운 게임의 룰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싸움의 첫 번째 휘슬은 정당한 비판과 불법 복제라는 두 개의 첨예한 프레임이 충돌하면서 울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 인기 유튜버가 JTBC의 스포츠 중계 영상을 활용하여 오심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단순히 논평에 그치지 않고 특정 경기 장면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며 오심의 과정을 낱낱이 해부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스포츠 미디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청자 참여적이고 쌍방향적인 분석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수많은 스포츠 팬의 공감을 얻으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줬다며 열렬히 호응했고 댓글창은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JTBC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해당 유튜버의 행위를 합리적인 비평이 아닌 자신들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제작한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이 주도하는 전통적 미디어와 개인의 창의성과 영향력이 기반이 되는 뉴미디어 간의 근본적인 철학적 충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JTBC는 유튜버의 콘텐츠가 단순히 중계 영상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을 넘어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플랫폼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방송사의 저작권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영토에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이 게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은 JTBC가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이 아닌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방송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JTBC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 즉 스트라이크 제도를 활용하는 기상천외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소송이라는 복잡하고 긴 절차를 생략하고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의 내부 규정을 이용해 유튜버의 콘텐츠를 단시간에 삭제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반칙을 당한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하는 대신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동원해 경기장 내 규칙을 바꿔버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플랫폼 사법의 선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전통적 미디어가 공적 영역인 사법부 대신 사기업의 사적 규제에 의존함으로써 스스로 권위와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유튜브의 스트라이크 시스템이 거대 권력의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공론화시켰습니다. 실제로 해당 유튜버는 단시간에 3개의 스트라이크를 받으며 채널 자체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상 삭제를 넘어 한 개인의 생존권과 창작 활동 자체를 정지시키는 즉각적 퇴출과 같았고, 스포츠 저널리즘에서 레드카드가 갖는 의미인 경기장 밖으로의 즉각 퇴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레드카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마치 월드컵 결승전의 거대한 파도처럼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이 사건은 힘없는 개인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 기업 간의 싸움이라는 명확한 다윗과 골리앗의 구도로 인식되었습니다. JTBC의 법원 대신 유튜브 선택은 대중에게 권력을 남용했다는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는 곧바로 거센 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팬들과 유튜버들은 해당 유튜버를 옹호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JTBC는 갑질을 멈춰라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현상에 대해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동영상 공유 공간이 아니다. 이제는 여론 형성의 중심지이자 전통 미디어에 대한 대항 권력의 장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JTBC가 취한 조치에 대해 유튜브는 물론이고 다른 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저작권 분쟁이 한쪽의 일방적인 힘으로 해결되려는 모습은 대중이 갈망하는 정정당당한 승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중의 분노는 스포츠 경기에서 오심이 터졌을 때처럼 격렬했고 결국 JTBC는 자신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여론의 문매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현대 미디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송사는 정보의 게이트키퍼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뉴스 보도, 스포츠 중계, 다큐멘터리는 대중이 세상을 인식하는 주요 통로였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철옹성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개인의 목소리가 방송사의 목소리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통 미디어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시에 뉴미디어의 파급력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디어 전문가는 JTBC의 이번 조치는 자신들의 콘텐츠가 유튜브라는 새로운 경기장에서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실책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플랫폼의 규제를 이용한 것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마치 프로야구의 베테랑 강타자가 젊고 패기 넘치는 신예 투수의 직구에 당황하여 번트와 같은 소극적인 전략을 택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면 승부가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JTBC와 유튜버 간의 삭제 전쟁은 단순한 스포츠 중계 저작권 분쟁을 넘어 전통 미디어의 권력 쇠퇴와 뉴미디어의 부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유튜브는 더 이상 단순한 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공론의 장이자 때로는 법정보다 더 강력한 여론의 힘을 가진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통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숙제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대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 모델을 모색하거나 혹은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경기의 승자는 단순히 영상이 복구된 유튜버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경쟁의 가치를 지지하며 새로운 미디어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대중이었습니다. 전통 미디어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의 방패 대신 소통의 날개를 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 경기는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